검찰의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결과 발표로 여야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행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시정연설인데요. 앞으로 전국 향배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김만은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정연설이 내일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점이 지금 여야가 굉장히 대치 정국에 있는 시점이거든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본래 그 시정연설이라는 게 미국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의회 가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버짓 어드레스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시정연설, 이게 대통령이 나타날 생각, 나타낸다는 시자거든요. 이게 또 잘못 시청자들이 이해하실까봐 뭐 서울시 같은 시정 이게 아니고 나타낼 대통령의 생각을 나타내는 연설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예산안 연설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 뭐 정치적인 그 해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연설이 될 것 같아요. 네. 민생 법안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매우 내일 그 연설이 주목이 되고 또 여야가 어떻게 또 대통령을 맞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네, 얘기하신 대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하는 연설이긴 하지만 두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렇게 공개적인 연설을 별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무슨 국무총리를 대독시키거나 아니면은 내부의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걸려 있을 때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내부 비서관, 수석 비서관 회의 등에서 얘기해가지고 조금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그 차원에서는 국회 본회의장이지만 공개적인 회의 자리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말 여야 간의 정치적인 쟁점이 크게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연설이 국회에 부탁하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에 초점을 두고 할지 아니면 국회라는 장소를 빌려서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자리가 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내일 시정연설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설치하고 또는 국정원에 대해서 특위를 설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게 뭐 어쨌든 간에 특검이나 특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네. 그러지만 최근에 국가기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뭔가 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국가기관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국가기관 얘기하면 지금 국정원 댓글 관련 얘기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정조사 과정 속에서 보훈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 책임자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검찰도 문제가 되고 있고 행안부 관련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가기관하고 관련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도 어떤 노력을 하겠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또 그 뒷받침 중에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정과제 140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런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강조를 했던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140개 조 후반부에 들어있는 국정과제, 그런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4대 국정 기조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면서 정부 3.0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안정감이 높아졌느냐? 적어도 지금 한 9개월 동안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정부로서도 그동안에 흔들리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 대해서 뭔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예산이라든가 법안을 뒷받침,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도 국회가 요구하는 이런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다.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야만이 효과 있는 시정연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전에 김만원 원장님이 일방적인 뭐 그 연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뭐 이제 한 50% 비중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 소통이 부족했지만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의회에 와서는 정말 낮은 자세로 연설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연설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금 아주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힘든 두 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국정원이라든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문제, 네. 원샷 특검이라고 그러죠. 원샷 원샷 특검. 이거 뭐 특검. 대통령이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정원 개혁. 특위, 네. 국정원 특위 문제는 저는 이거 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대통령의 그 이 스타일상 내일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그 느낌이 좀 들고요. 그 예산안과 관련돼서 민생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이 문제를 그 외면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부분은 뭐 일정 부분 특위 같은 쪽에 또 그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엄밀한 의미에서는 특검이나 특위는 사실상 대통령에게 부탁할 내용이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특검 관련 국회에서 관련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고요. 특위도 국회에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청원 방식의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시위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여당에 대한 여당의 구심점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주장할 만도 합니다만 형식상으로는 특검이나 특위의 구성의 주체는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주체로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은 요구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에게 직접 특검과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는 합니다. 근데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각 책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중심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서 제왕적인 이제 대통령 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현실적인 그 인식 아래 이런 것을 이제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새누리가 지금 집권 초반기에 청와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제 야당이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야당이 알고 있는 거죠. 그건 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네. 집권 여당이 자율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또 현실을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또 네. 앞서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중요한 거는 야당의 또 대응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이제 검찰총장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양쪽이 이제 그 조금씩 물러나야 되는데 타협이라는 네. 게 뭐 항상 그 본인이 조금 양보를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특검은 놔두고요. 국정원 특별위원회 문제 지금 여당 쪽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대통령은 이제 특위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국정원의 개혁을 입법부에서 주도하도록 그 청와대에서 이제 익스큐즈를 하는 겁니다. 그럼 네. 특위에 양보를 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특위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가 나오면 특검은 모른 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가면 될 텐데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이 참 고생도 많이 하면서 너무 한꺼번에 하려는 게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특위 문제를 나오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예,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요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게 타당할까 이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야당이 지금 원샷 특검 모든 국가기관하고 관련된 문제를 특검으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그걸 포괄하는 것을 정부 부처의 6개, 7, 8개까지 포함된 문제를 특검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 문제는 심각하게 있는데 그 경우로 보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정부의 위상하고 관련된 문제들,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정부로서 조치가 필요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자세를 주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국회 내부에서 해결 과제는 국회 내부 자율적으로 특위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정부도 협조하겠다. 이 정도는 뒷받침한다면은 야당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봐집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기도 한데요. 시정연설 도중에 야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바에 의하면요. 대통령이 뭐 입장할 때 뭐 일어서지 않거나 뭐 연설 도중에 일절 박수를 치지 않는 방향 등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야당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예, 뭐 논란이 됐습니다만은요. 네. 지금 심지어는 침묵, 깃발을 붙이는 것까지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제대로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중간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 아까 이제 우리 정국기 교수께서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방식대로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국회라는 본회의장을 빌려서 일방적으로 하는 만약에 그런 분위기로 가버린다면은 야당의 경청하는 자세도 바꿔지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미리 단정적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하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것이다라고 짐작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또 그게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뭐 리본을 달자, 뭐 검은색 넥타이를 네, 매서 별 그렇죠. 얘기가 다 나왔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호, 불선호 이런 그 상징적인 제스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들어올 때 야당 의원 중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앉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립박수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기립박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립할 때 앉아서 박수를 치거나 또 안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 저는 국회는 개개인의 의사에 좀 맡겼으면 좋겠고,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그 행동조차도 통일을 해서 좀 단일화된 그런 모습을 요구를 하는데, 좀 굳이 뭐 그렇게 그 인위적인 모습보다는 그 야당 의원들이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 국회의원 대통령 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 많고요. 네. 지난번 그 이명박 대통령 시장연설 때 보면은 당시에도 민주당이 잘 그 분위기 좋게 가려고 했는데 곳곳에서 그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은 앉아가지고 대통령의 연설에 전혀 박수를 하지 않거나 이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것을 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또 여기에 대해서 또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국회의원들은 우리 헌법기관이니까 국회의원들의 그 큰 예의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충분하게 그 개개인의 의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 예, 조금 전에 그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이제 하루 앞두고 오늘 가서 이제 대통령이 내일 시정연설에 적어도 특검 특위를 좀 네. 넣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한테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은 압박으로만 좀 듣지 마시고 현재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런 걸 넣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줘서 특검 특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는 없더라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뭔가 대통령도 개선 개혁 조치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하겠다, 이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연설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노무현 재단 측이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뭐 예전에서 제기된 입장을 뭐 재확인을 했고요. 새로 나온 입장이 지금 나온 게 음모론. 네, 죄송합니다. 네, 음모론이요. 네, 음모론에 대한 게 나왔거든요.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알고 있어서 진행했다 이런 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음모론 이런 얘기 이전에요. 조명균 비서관 오늘 그 회의 기자회견 한 거. 정말 끝없는 이 회의록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피는 이런 과정인데 과연 이런 게 무슨 그 필요가 있을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이제 저렇게 해서 종결 처리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찾고 있거든요. 그 백종천 그 실장하고 두 사람은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뭐 추정적인 움직임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종결이 되는구나 했더니 다시 오늘 등장해가지고 그동안에 이 사람 언론이나 검찰에서 나오라 하는데 안 나왔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의관 그 지시한 적 없다 해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민주당이나 본인들한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도 최대한의 그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전략 속에서 나와서 미의관 지시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 평론을 하지만요, 이 기사만 볼 때만 해도 이제 머리가 아프고 지칩니다, 진짜.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계기로 해서 뭔가 검찰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일단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종결 짓는데 아주 도움이 됐을 것인데,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가 국민 공감을 확장시키고 종결 짓는데 도움이 됐느냐?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좀 도움이 됐다고. 네, 도움이 별로 안 네. 됐다고 보고 검찰이 불신을 키운 채 이제 사법부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지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음모론 관련 얘기가 지금 네.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국가기록원에는 없는 것을 알고 무슨 뭐 사초 폐기 등등 논의하면서 얘기했다. 그 근거로 올해 1월달 뭐 예를 들고 있는데, 참나 그 문재인 의원 진영 등에서 이런 거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치밀하지 못하고 있다. 1월달이 아니라요, 맨 처음 제기했을 때 지난해 그 10월 8일 날 정문원 의원이 제기했을 때요, 이미 그때 나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당시 한 그 문안 보면은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 네. 1월 달에 이미 폐기를 알았던 것이 아니라 정문원 의원이 처음 발표했을 때 10월 8일 날 발표했습니다. YTN 그 날짜 보도기사 다시 보면 확인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측에서는 국가기록원에는 없는 사실은 이미 알았었고,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기록은 남아있다는 그때부터 알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인데, 그때 먼저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알았든 몰랐든 간에
객관적인 또 논리적인 파악을 못한 채 응대를 잘못했던 저는 문재인 의원과 또 관련 참여자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음모론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당시에 정문원 그 비서관, 지금 의원이죠. 통일비서관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봤더니 여러 가지 뭐 내용도 그렇고, 내용은 이제 해석의 문제가 여야 간에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위감 문제라든가 뭐 수정 문제 이런 게 이제 그 대통령 그 비서관으로 보니까 뭐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굉장히 본인들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알려지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음모론으로 해서 다시 대응한다는 게, 물론 저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조명근 전 비서관이 매우 그 본인들이 불만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음모론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우리 김 원장님 말씀에 따라 너무 그 네이밍 자체도 좀 그렇고요. 지금 국민들의 이 지친 분위기 속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네. 그게 애초에 알고서 했느냐라는 것은 알고 했다는 것도 알고 했던 것 같다. 다만 이제 그런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응대를 잘못했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참여정부 담당자들한테 얘기하는 바이고요. 이게 지금 특히 대화록 관련해서는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는가가 자꾸 옆까지 치면서 이상하게 진행됐단 말이죠. 지난해 10월 8일 날 정문원 의원이 제기했을 때는 대화 내용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비밀 대화 속에서 NLL을 포기하기로 약속을 했다. 별도의 약속을 했던 것처럼 문제를 제기했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그런 논조가 들어있는 많이 가버렸었는데, 그걸로 보자면 만약에 처음부터 대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했다라는 것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최종 결과는 합의문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 비밀 협약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정문원 의원이 제기했다가 논의가 이상하게 옆으로 가면서 이상하게 좀 돼버린 거죠. 아니죠. 그 당시에 그 대화록 자체, 정상회담 그 발언록 자체만 해도 여권에서는 충분히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NLL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첨예하게 되고 있는데, 당시로 저는 뭐 그 청와대나 여권 지도부로서는 충분히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네. 소재고요. 지금 보니까 1급 문서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은 볼 수가 있지만은요, 보더라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지금 그래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 근데 네. 제가 뭐 문제가 되는 양쪽이 뭐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네, 당시에 제가 그 정문원 비서관이라도 그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 발표 결과에서 NLL을 해결한다. 이게 이제 그 다시 어떻게 고쳐졌냐면은 NLL을 치유한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맞습니다. 치유인데 그 표기에는 해결로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뭐 이런 등등을 봤을 때는 당시에 그 통일비서관이나 여당 관계자들은 충분히 사태 심각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일련의 그 여러 단어라든가 이 NLL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발언을 볼 때 그런 점에서는 네. 중요하죠. 네, 그렇다면요. 지금 민주당이요. 검찰의 회의록 수사 결과 발표해서 이후에 특검을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또 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공세를 되게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유출은 지금 김무성 의원, 정문원 의원 관련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그 검찰에 대해서 최근에 좀 공감을 확대시키는데 조금 더 실패하고 이런 문제를 더 물론 유출도 확대시켰다라고. 잠깐 있지만요. 특검을 강화한다는 그거에 그건 대해서 관련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하는데 검찰에서 유출이라는 용어를 노무현 정부에서 공화에 가져갔던 걸 유출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대화령 유출 관련은 김무성 의원, 정문원 의원이 관련된 지금 사안인데요. 네. 이 부분 지금 검찰의 수사에 임하는 김무성 의원의 태도가 찌라시를 보고 했다는 등 이렇게 말을 나오다 보고, 만약에 검찰의 조사가 그런 기조로 간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예컨대 지금 과연 찌라시란 이른바 정보지를 보고 그런 유세장에 썼고 또 내부의 중진 최고위원회에서 했다고 국민들이 보느냐라고 지금 YTN 앞에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들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여당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검찰 수사 진행된다면은 야당은 특검을 포함한 다른 쪽 방향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특검 부분은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국정원 문제 하나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최근 사안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해서 정리하자, 뭐 그런 제안이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김무성 의원을 뭐 변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김무성 의원이 그 입장을 밝힐 때 찌라시 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찌라시가 이제 언론에 대대식으로 나오는 이것저것 모아서 했다라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고급 정보지라든가 정문원 의원과의 그 대화, 정문원 의원이 이제 처음에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통 관련 회의에서 또 대화록 관련 얘기를 또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언론에서 이제 찌라시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이 그 옹색한 그런 그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한 얘기는 찌라시만은 아니고 당시에 이 뭐 김무성 의원이 선대본부장 아닙니까? 선대본부장이면요 현실적으로 모든 고급 정보를 아마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찌라시로 몰아붙이기는 너무 심하다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추가 말씀드릴게요. 여권의 선거를 총책임지는 총괄 선대본부장의 정보가 주변에 놔두는 정보지 정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부 내에서 고급 정보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짐작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하고는 있지만요. 이번 수사 결과로 진짜 민주당 내에서의 역학 구도도 조금 이렇게 달라질 거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친노 진영이 어떻게 나갈지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친노는 뭐 일정 그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후보, 전 후보, 문재인 의원이 이거 사실 빌미 제공자 아닙니까? 문재인 의원이 하도 네. 이제 여러 가지 시달리다 보니까 그럼 우리 NLL 한번 속된 말로 까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뭐 결국은 이런 결과 발표까지 나왔는데 문재인 의원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 대해서 유감이든 해명이든 간에 대국민 성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 후보였고 당사자였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당시 정권의 비서실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관리 감독의 책임 등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의 그 책임 문제 또는 정쟁의 그 여러 가지 그 빌미를 제공한 점, 여러 가지 그 NLL 관련 여러 가지 얘기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유감 정도, 뭐 사과 정도가 힘들다면 유감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이 정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문재인 의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친노 진영 여전히 민심, 여론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지금 그만뒀으면 하는 NLL 관련 논란이 확산된 결정적인 계기는 1차로는 정문원 의원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국가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략적인 발상.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당사자들의 잘못된 응대 이 두 개가 맞물려 됐다라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는 차후에는 지금 NLL과 관련된 문제를 저는 문재인 의원 진영에서 더 이상 응대를 안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네. 이번 자체가 무슨 정치적인 타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과정 속에서 조금 문제를 많이 야기해서 조금 그 부분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또는 야권을 위해서라도 조금 좀 조용해졌으면 하고 바라고 주문하고 그럼 지형의 싶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을 거다. 지형의 변화는 이미 있었다라고 봐집니다. 아다시피 네. 이런 문제가 터질수록 이른바 친노라고 얘기하는 당사자들이 야권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경우 야권의 상당히 입지는 약화되고 이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뭔가 쟁점을 지금 현실과 미래를 포함한 쟁점으로 빨리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요. 네. 친노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의 대주주는 친노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도부가 어떤 그 견해를 밝히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고 이 와중에 안철수라는 사람은 지금 벌써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지형은 외부에 의해서밖에 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요. 대야 공세를 펼치면서도 특히 보면은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공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평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새누리당이 네. 그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그 공격을 하는 것은 뭐 일견 괜찮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요. 문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 제공자거든요. 저는 아까 김만웅 원장님은 정문원 의원이라든가 단서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 집권 여당의 비서관으로 그걸 봤을 때 얘기 안 한다. 저도 얘기했을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뭐 해석이 여전히 남아있지만요. 근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잘 타협을 했으면 되는데 문재인 전 후보, 문재인 의원이 이거 한번 까가지고 우리 정확히 한번 보자 해가지고 불을 지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국가기록원 가서 찾아보고 뭐 난리를 네. 쳤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 의원한테 있기 때문에 새누리가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감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건 맞죠. 예. 그렇지만 뭐 뒤에 있는 노림수나 뭐 네. 이런 건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일종의 당연한 상징적인 거다. 공격이죠. 아, 네. 예. 저는 야권에서는 야권의 입지를 조금 어렵게 만들었다는 데에서 문재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은 여권이 직접 공격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봐집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받아들인다고 했을 경우에요. NLL 관련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원해를 지키겠다고 했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아니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을 NLL을 포기했다고 해석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익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저런 논의 과정 속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봤지만 분명히 지키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해주는 것이 오히려
우익과 보수가 보는 국익의 입장이다. 그 점에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국익을 보지 않고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당시 현재 여권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문재인 의원에 대한 여당의 공격, 초점은 좀 어긋났다고 봐주고, 다만 야당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태도, 그동안 해왔던 전략,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 LLL 그 폐기 논란 네. 거기에 대해서는 김 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근데 이제 문재인 의원이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당시에 내가 잘 아는데, 대선 때 말이죠. 당시에 내가 이 상황을 잘 아는데 내가 분명히 관리 감독해가지고 그거 제대로 넘겼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사실 그런 지적 받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아서요. 끝으로요. 이번 정기국회 남은 일정과 앞으로의 전망 좀 짚어주시죠. 먼저. 예. 예. 내일 시정연설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 참 걱정이 되는데, 대통령하고 입법부, 특히 야당하고 잘 좀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대정부 질문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20일부터죠. 치열한 그 대정부 질문이 될 것 같고, 예산안 편성 저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지금 준 예산까지 갈 걸로 보는데, 지금 이 해가 말이죠. 한 달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복지부 장관 아직 임명도 못 되고 있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민생 법안 챙겨야 되는데 상당히 갈 길이 멀어서 이 모든 이 일련의 과정이 참 마무리가 안 되는 2013년이 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됩니다. 네. 네, 여러 가지가 걸려있을 것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 예산안 이제 통과가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29일 늦게 시작했죠. 중간에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해서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야당의 주장이 전혀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확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예산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해달라 했는데, 그랬을 때 수석 비서관들의 노력이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국회에 통과시키려면은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의 지원을 받는 것인데, 그랬을 때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정치적인 쟁점들을 대통령이 많이 좀 양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평론가 김만음 씨와 홍익대 교수, 정군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